안녕하세요. 오늘은 JLPT보다는 일본어 공부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LPT 시험 치기 전에 제가 JLPT 준비를 많이 못하고 시험을 쳤기 때문에 일본어 공부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더 알맞을 것 같아서 일본어 공부 자체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JLPT 시험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체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조금 무식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깜지를 썼어요. 집중력이 안 좋은 편이라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쓰면 집중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특성상 쓰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지를 썼을 때의 장점은 눈에 보이는 성취감이 있어요. 저도 꽤 두꺼운 노트 한 두세 개 정도를 정말 일본어만 적혀 있는 깜지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확실히 그 점점점 채워져 가는 깜지가 은근 성취감이 있고, 이게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조금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그 노트들은 지금 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은 2024년에 봤지만 공부는 2019년, 20년 이때 주로 했기 때문에 공책이 지금은 남아있질 않네요. 두 번째로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식한 방법 같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깜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깜지는 대부분 문장으로 돼 있어요. 단어보다는. 이거의 장점은 제 생각에는 문법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을 통째로 쓰면서 여러 이제 케이스가 쌓이겠죠. 그 문장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그런 문장들의 데이터, 케이스들이 제 머리에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문법이 습득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법 공부를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어 자체를 외우는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당연하겠죠. 단어만 쭉 나열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속도 측면이나 그런 점에서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실히 공부는 되지만 느립니다.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세 번째로는 청해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 뉴스 유튜브 라이브 채널들이 있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이런 일본 뉴스 유튜브 라이브 채널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 요즘에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애니나 드라마보다 뉴스 라이브가 좋은 점은 그냥 틀어놓은 채로 얼마든지 딴짓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애니나 드라마도 물리적으로 딴짓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애니나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놓치고 듬성듬성 보게 되면 재미도 없고 이거를 왜 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뉴스는 중간중간 안 보고 있어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영상 자료나 요약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 자막이 없는 채로 일본어 듣기를 연습하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일본어 자막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상 자료도 있으니까 완전히 자막을 빼고 일본어를 듣는 것과 한국어 자막을 놓고 듣는 것의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그게 좀 돼주는 것 같아요. 일본 뉴스를 보면서 일본어 듣기를 공부를 하는 게. 그리고 이건 보너스 효과 같은 거지만 일본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습득을 할 수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요. 저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깜지를 썼고 그 깜지를 또 문장 단위로 썼고 듣기는 일본 뉴스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JL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JLPT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준비를 거의 못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JLPT를 위한 공부법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JLPT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합격 조건을 말씀드리면 합쳐서 180점 만점에 100점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꽤 널널하죠? 하지만 과락 점수가 있어서 19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뭐 사실 이것도 저는 꽤나 널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수를 받아서 턱걸이 합격을 했습니다. 보시면 독해 점수가 제일 높죠. 근데 이제 보니 103점이었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102점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1점 더 높았습니다. 아무튼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건 틀린 것보다 맞은 게 무조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푼 건 사실 독해밖에 없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장 단위로 공부했던 게 독해 풀 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독해 점수만큼은 100% 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어 지식 영역은 솔직히 점수 보시면 알겠지만 운이 조금 좋아서 과락을 면한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근데 뭐 딱히 요령 같은 게 없었어요. 애초에 저는 언어 지식을 먼저 치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받아서 풀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불합격이다 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풀긴 했지만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해는 정말 안 들립니다. 처음에 청해 본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예시가 나오잖아요. 저 그거 듣고 시험장에서 아, 이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잠깐 했는데 본 문제가 나오니까 할만하지 않아요. 예시는 낚시입니다. 그거 본 문제는 훨씬 빨랐고, 그래서 체감상 일본 뉴스를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2배는 어려워요. 물론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듣고 푸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처럼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시험을 볼 분들을 위해서 뭔가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험은 토플이나 수능 영어 듣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려도 돼요. 사실 만약에 수능 영어 듣기나 토플에서 청해가 60점 만점에 30점이 나왔다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JLPT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합격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들리더라도 들을 수 있는 단어, 표현을 계속 들으세요. 정말 빨리 얘기하지만 집중을 잘 하시면 들리긴 들립니다. 그 다음에 답을 유추해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청해에서 완벽히 들은 문제가 사실 거의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35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N1이 단어 수준이나 표현이나 청해 난이도나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쉬운 게 없어요, 제 기준에서는. 하지만 합격만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꽤 잘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아직 부족하죠. 하지만 저는 JLPT N1을 합격한 직후에는 일본어를 그냥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턱걸이 합격자인 것도 있고 정확히 문제를 풀었다기보다는 좀 때려 맞춘 게 많았어가지고 시험이 끝나고 오히려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소를 잃을 뻔하고 외양간을 열심히 고쳤죠. 그리고 일본 취업을 위해서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 준비하고 실제로 면접을 보고 그러면서 일본어 실력이 실전으로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실전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있죠. 단지 일본어 자격증이 필요하신 거라면 N1 턱걸이 합격하시는 걸로 충분하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실제로 일본어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하시려면 추가적인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JLPT 시험이 있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